네, 운수대통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종목 수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좀 급변하는 시장이니까 트렌드 세터와 함께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NBA골드 강현균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정세도 어지럽고 그 안에서 좀 트렌드를 저희가 찾아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저희가 앞서서 종목 상담할 때 이 종목이 나왔었는데 공교롭게 저희 포트에도 있는 종목입니다. 점검 도와드릴게요. 바로 셀트리온 제약인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수익권에 있다가 네. 오늘 갑자기 셀트리온과 합병 소식이 약간은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이게 이 정도까지 밀릴 만한 이슈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말 저가 매수기회다. 말씀대로 예. 이 정도까지 밀릴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아무리 셀트리온 제약이 고평가돼 있어서 합병하는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손해다. 왜 하냐 합병을. 왜 하냐 네. 합병을 우리가 손해 보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주주들 입장인 거고 기업 자체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합병하는 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뉴스 보시면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내려간 건데 우리가 매수가 다행히 우리가 매수할 때 참 좋은 가격에 매수했어요. 96,700원이면 지금 하락된 가격하고 큰 차이였습니다. 지금 92,000원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 내일 정도 무렵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하락할 때 제 생각에서는 한 이 가격 91,000원 이 정도를 깨지 않을 것 같아요. 네. 91,000원 부분에서 추가하면서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 회사의 가치를 합병한 이후에부터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라 좀 보고 있고 다시 돌아온 서정진 회장께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곧 있으면 마무리될 제3공장에서 지금까지 뭐 10리터, 9리터, 뭐 10만, 9만 뭐 그다음에 이번에 6만까지 하게 되면 25만입니다. 그 정도의 리터의 그런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생산을 할 수 있다게 된다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완공되는 3공장에서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소규모의 샘플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한 제품군 그리고 양질의 제품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도 더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한 곳으로 다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더 큰 가치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1,000원 가격대 내일 만약에 보여준다면 추가하면서 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추시고 13만 원까지 강력한 홀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셀트리온 제약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짚어드려봤어요. 저희 다음으로는 또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도 안 된 종목이 목표 주가 달성했습니다. 바로 중앙첨단 소재인데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내준 상황이고요. 사실 다른 2차 전지는 조금은 부진했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잘 버티는 힘으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봐도 될까요?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지금 중국의 제재에 관한 그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2차 전지가 중국이 너무 많이 따라왔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그런 뭐 3원계 계통에서 이제 뭐 배터리 그런 부분이 바뀌어지면서 그런 입장의 차이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부분을 국내에 회사가 합병하면서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생산하게 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 원자재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리튬염에 대해서 동사가 수혜받을 수 있는 거는 되게 클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수치로 찍혀 보여준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 수치로 찍혀 보일 수 있는 게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하신다고 본다면 전고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설정을 14,750원이 전고점입니다.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거기서 강력한 거래량으로 동반해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10%더 업사이드해서 16,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또 12% 넘는 수익을 내면서 1차 목표가를 당당하게 터치했지만 앞으로 좀 더 봐도 괜찮겠다. 2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4,750원. 그리고 돌파한다면 조금 더 봐도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도 도와드릴게요. 이 중앙첨단 소재랑 비슷한 시기에 공략한 KF인데 지난주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고점이 지금 한 6,4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목표가에 60원 차이로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도 좀 수익을 잘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차 목표가까지는 좀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후의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 우리 서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뭐지 이게? 생소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약간 생소한 종목이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케이프 투자증권이라고 해서 투자업에서는 되게 많은 좀 알려져 있는데 케이프가 실린 더 조선 기자재? 기자재를 하나? 저도 신기했어요. 잘 몰랐던 종목인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고서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커버하기 시작했는데 동사의 매출에서 20% 정도밖에 그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케이프의 조선 기자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조선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나온 종목들 이후에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거는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보통 어닝 발표한 이후에 어닝 시즌에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세론 물량이 좀 나오기 마련인데 살짝 나오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봤을 때 조선업의 기대가 조선업에 대한 우리 그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 높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10년 만에 온 사이클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지금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수주에 대한 수익도 계속 거들어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도 매출이 실적이 숫자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 조선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엔진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케이프가 생산하는 그 부분의 제품에 대한 부분의 Q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주기는 짧아지기 때문에 더 Q가 커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동사의 매출 비중이 적게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이 더 크게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 종목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더 주목을 해보자는 이유는 전고점이 6,500원이에요. 근데 보통 지금까지 조선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고점을 넘겨서 한 20%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전방 산업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선 기자재 부품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 파인텍도 지금 좀 올라왔고 한국 카본도 조금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너무 잘 잡았다라고 판단 드릴 수 있겠고 판단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구간에서 굳건히 잡고서 전고점 6,500원 돌파해서 똑같이 6,500원보다 10% 더 업사이드 한 7,200원 정도까지 더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 홀딩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생소했던 종목도 잘 발견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드리고 있어요. 트렌드 잘 읽어드리고 있죠. 저희가 뭐 중앙첨단 소재, 케이프까지 수익으로 증명해드린 만큼 오늘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장에서 주목해볼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풍원정밀입니다. 요것도 약간은 시장에서 살짝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맞습니다. 소외된 종목이고 OLED 쪽입니다. OLED. 또 역시 소외된 종목인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제 OLED 핵심 부품이라는 FMM 이걸 자체 개발했어요. 이게 원래는 일본에 독점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회사에서 이 부분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건데 파인메탈 마스크라고 해서 OLED 부분에 되게 얇게 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술력이 되게 고난이도가 필요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다이니폰이라는 그 회사에 작년에 5천억 정도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5천억이란 대략 매출이 발생된 거죠. 그쪽에서. 근데 그거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풍원정밀이 가져올 수만 있다면 엄청난 그런 효과를 보이겠죠. 개발했으니까 좀 자체 가져올 수 있지 개발했습니다. 않을까요? 그래서 9월 달에 양산을 하는데 이 자체 개발한 스토리가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얘네가 삼성 그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자꾸 일본에 주니까 아깝다. 근데 풍원정밀 니네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갖고 직원을 파견해요. 도움을 줬네요. 그래서 파견해서 그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에 도움을 줬고 드디어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선고안이 있었네요. 그럼 수주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충분하죠. 자기 직원이 갔으니까 거기서 분명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투자했던 5천억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일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품의 성능 그런 부분이 더 똑같아야겠다. 그 이상이 되면 더 좋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품질만 괜찮다고 한다면 독립적인 이제 우리가 더 그 일본에 기대지 않고 우리 자체 생산으로 된 물품을 받을 수 있겠고 그 부분도 수주가 발생될 것이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만 있습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있죠. 그쪽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양산이라고 말씀드렸죠. 9월 하면은 OLED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애플? 그렇습니다. 와, 애플까지? 애플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나올 아이폰 16이 OLED 장착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이후의 제품도 큰 이상이 없는 한 OLED 제품을
하겠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애플의 OLED 제품을 납품하는 데는 삼성 디스플레이고 LG 디스플레이도 납품을 한다고 하니 네. 그 부분들에서 제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좋아질 만큼 더 좋아지는 그러한 풍원 정밀입니다. 세계 최강자라고 또 볼 수 있나요? 세계 최강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OLED 방막 금속 가공 네. 기술에서는 최강자인데 아하.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FFM의 그 파이메탈 마스크 부분에서 조금 약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따라왔고 이제 개발해 놨으니까 그 부분도 애플까지 만약에 그 부분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네. 한다면 그러면은 뭐 이제 전방 산업이 탄탄해지는 부분이니까 수출은 5천억 이상은 매출이 더 찍힐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봤을 때 동사의 실적이 지금까지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그런 네. 부분입니다. 9월 달부터 양산되는 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같이 협력을 하고 연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연히 일부 정도는 그 책임을 질 것이고 네. 그래서 콜 테스트가 좀 되고 어느 정도의 품질이 좋다고 뭐 인증받고 합격받는다고 하면 물론 컬 테스트가 통과됐으니까 이제 양산을 하는 거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인증을 받는다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매출이 더 발생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의 실적은 숫자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거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저는 지금의 가격에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앞으로의 인베스팅 관점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질지 정말 네네. 소름 끼쳐요. 추워서가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베스팅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전고점이 18,000원이에요. 지금 11,500원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 거의 한 7, 80%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도 충분히 넘어서서 2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풍원점이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또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시장에서는 사실 과거보다는 또 앞으로의 성장률을 또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고점이 6월 말일 날 18,000원을 찍었어요.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2발행 얘기가 나왔어요. 12발행. 200억 원을 정도 12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돈 때문에 좀 별론가 싶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 FMM 파인 마스크 파인 메탈 마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더 시설 확충을 하고 생산 라인을 더 넓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을 우리는 허투루 쓰지 않고 캐파를 키우는데 쓰겠다라는 걸 말하면서 더 앞으로 기대감을 키웠죠. 그렇지만 전방 산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OLED 산업이 좋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말부터 주가가 빠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이 7월 달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부분을 다 반영하고 이제 어제부터 고개를 들고 오늘도 약간 고개 들었다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물론 이거 아니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수급이 좀 아직 약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약하긴 하지만 이 부분도 더 이제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할 만한 구간이 들어왔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9월 달에 확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도 외국인이 국내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종목 지금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11선을 이제 살짝 넘어서 지금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막판에 주가가 살짝 밀리면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또 동반 하락했지만 저는 내일에는 11선 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11선 위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봐서 짧게 말씀드리면 약 21선 부근인 12,500원, 10% 업사이드를 보면서 21선 구간에서는 그동안 21선 이하에서 지나온 시간이 한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넘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약간 조정 이후에 전고점까지 노려보시면 되겠다.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2,500원을 드리면서 동종목을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일단 저희는 단기 수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 가격 라인은 짧게 좀 말씀드려봤어요. 목표 주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 1,400원 말씀드려봤고요. 사실은 뭐 긴 시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려봤으니까 우리 풍원정밀 앞으로의 성장성을 응원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풍원정밀까지 저희가 알려드려봤고요. 사실 종목도 종목인데 시장 이야기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저희 또 강영균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무료로 저희가 또 투자 인사이트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보내드려봤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상전화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